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색과 채님의 산문집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입니다. 떠오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색과 채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50만여 명의 구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수필가이신데요. 자기소개 대신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며 사랑이 뭘까 고민합니다. 사랑 때문에 울다가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나다운 사랑은 있다고 믿습니다. 나답게 사랑할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랑은 하고 싶지만 새로운 사랑이 두려운 당신을 위해서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날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연애 초반처럼 늘 타오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돼 있다. 언제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것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랐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렇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사랑이란 뭘까?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일까?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렘은 사라지고 가슴이 뛰지 않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걸까? 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여전히 가슴이 뛰고 설렐 수는 없는 걸까? 사랑이란 건 애초부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저 버림받아야 할 그런 마음일 뿐인 걸까? 그건 분명 아닐 텐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백발이 성하게 된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일상과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그들이 이별하는 순간을 담은 영화다. 함께한 지 몇십 년이 된 부부 사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상함과 배려심이 배어 있다. 사랑이 그저 심장이 떨리고 설레는 것에서 오는 거라면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랑은 이미 온데간데 없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화면 속에서의 두 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렇다. 사랑이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설레는 그런 감정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다. 인터뷰에서 할아버님은 이런 말을 한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혼자여서 외롭던 내가 부인이 생기고 가족이 생겼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날 것이라고.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은 내 마음의 평안, 행복 같은 것들. 그 사람이 주었기에 그것들이 그토록 가치가 있고 더욱이 나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 때문에 상대방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영화 노트북의 대사 하나를 더 인용하고 싶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이 소망하게 하고 가슴엔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난 너에게서 그걸 얻었고 또한 너에게 그걸 주고 싶었어.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그저 가슴속에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랑의 밑거름이 된다.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당신을 떠난 사람은 그저 사랑이 뭔지 몰랐을 뿐이다. 설렘, 두근거림, 호감. 순간의 감정들에 목이 말라 눈앞에 있는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후회할 것이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긴 시간을 함께 할수록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일 테니까. 말로 받은 상처에는 약도 없어요. 헤어지자. 참 잔인한 말이다. 짧은 시간을 함께했든 오랜 시간을 함께했든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말이니까. 그래서 연인 사이에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단 1초면 내뱉을 수 있는 그 말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니까. 하지만 간혹 그 말을 일종의 수단으로 삼아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겨질 때 특히 그런 모습은 두드러지게 보인다. 자신 또한 이별할 마음은 없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을 것이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다. 노골적인 미움을 담아서까지는 아니지만 홧김에 내뱉은 이별의 말이 나왔을 거고 이내 상대방이 붙잡으며 사과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전세는 역전되고 이내 상대방은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췄을 것이다. 헤어지자는 말이 관계의 끝을 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턴 헤어지자는 말의 연속이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온갖 이유들로 이별을 내뱉는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이별의 말로 인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에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나에게 맞춰주니까.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은 남용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혹시 매번 이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세상의 전부일 텐데, 헤어지자 단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당신이 떠날까 두렵고, 함께인 것이 좋은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릴까 외롭고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남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희생을 강요당하며 그렇게 당신의 기준에 모든 삶의 신호들을 맞추는 것일 텐데 여전히 사랑할 뿐 조금 더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부디 멈췄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토록 상처받고 있다. 그 말 한마디는 가슴을 난도질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흉기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별의 말은 그와 똑같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던가. 좋은 것들만 주고받기에도 아쉬운 순간들이다. 사랑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99%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거의 모든 연인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상대방의 성격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가지는 호감과 관심으로 인해 어떤 모습이든 좋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단점 같은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명 콩깍지에 씌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록 많은 것들이 변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똑같지만
마냥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진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섬세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가려졌던 모습들이 보이며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 실망은 곧 실증으로 바뀐다. 상대방에게 실증나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 큰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저 성격 차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슬림들 정도.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간단한 이유를 들어 이별을 말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고. 나는 생각해봤다. 그럼 대부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면 그들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을 반복하다가 본인과 딱 들어맞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일까? 성격 차이는 애초에 좁힐 수 없는 거니까 이별해야 하는 거고 어딘가에 있는 나라는 퍼즐 조각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만나면 되는 걸까? 나 또한 많은 이별을 겪어봤다. 다툼이 잦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별의 이유는 늘 만들기 나름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이번에는 다툼이 없기를, 성격이 잘 맞기를,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인연은 찾아오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각자의 장단점은 있었다. 착한 사람을 만나니 늘 나에게 맞춰주는 상대방을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조금 성격이 있어도 외모를 보고 만나니 다툼이 너무 잦았다.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니 이번엔 이성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늘 우리가 다퉈야 할 이유들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성격이 착했든 나빴든 외모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웠든 멀었든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다퉈도 뒤돌아서면 보고 싶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더 노력해서 맞춰가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고 사랑이 끝나는 것에도 사실은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이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묻는다면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외모가 좋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인연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이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도록 마음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거니까. 먼저 사과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좋다. 연인 사이 사과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보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잘잘못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개선될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사실 연인 사이 다툼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화난 사람이 기분을 풀고 그런 과정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잘못한 쪽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화를 풀어야 할 사람이 화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인 만큼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사과하면 될 일인데 괜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느라 사과 한마디가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이 기분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 더 억지를 부리며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한다. 마음은 분명 그게 아닐 텐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화가 났든 도리어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든 그저 이 소중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지금 본인이 미안하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 이해하고 있다. 그런 입장임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입장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함께 미소 지으며 행복하기에도 모자란 이 소중한 순간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순간들로 되는 것이 더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에 기꺼이 먼저 사과한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이 소중한 순간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자기 자신보다 너와 나, 우리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로 깊숙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위해 그런 노력을 다할 때 그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먼저 하는 사과를 자신의 권리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과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사과는 엄연한 호의일 것이다. 그 마음을 깨닫고 서로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관계가 연인 사이일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알고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관계의 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호의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먼저 사과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우리 관계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너무 고마운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사과하라. 잘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하는 사과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 또한 변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나의 삶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곤 한다. 다정한 사람을 만나 곁에 머물면 나 또한 알게 모르게 다정함이 몸에 스며든다. 단 것을 전혀 못 먹던 사람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하고 몰랐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우중충하다며 울적함에 빠지기 바빴는데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썩 운치가 있다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 또한 선사해주게 된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내가 몰랐던 즐거움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단편들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 사랑을 하며 성장하기도 한다. 마음이 좁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이라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 삶에 크나큰 변화를 줌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 마음이 넓어 어떤 상대방의 모습이라도 받아들이던 사람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지적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본인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바에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마저 닮아가는 것이고, 언성이라고는 올릴 줄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화를 못 이겨 매번 언성을 높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같은 볼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기 마련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변화로 보는 것은 또 틀린 시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변해가는 스스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냐 혹은 들지 않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하지만 무슨 이야기든 작고 힘있게 말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언성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함께 목소리가 커지는 일을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애란 단순하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흥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때 그 감정에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지만 이 사람의 곁에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매번의 사랑이 발전적이고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 줄 수는 없겠지만 일생에 몇 번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내가 차마 돌아보지 못했던 풍경을 돌아보며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줄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사랑에 빠지자. 함께 손을 마주잡고 걷자. 그리고 서로가 봐왔던 풍경을 다정한 목소리로 알려주자. 원래 가려던 길과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곁에 머물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혹여나 훗날 이별한다고 해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알 수 없던 삶의 풍경을 알게 해줬다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다르게 세상을 본다고, 그 달라진 나의 모습 안에 그 사람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에 머물다간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고 싶다. 유독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축하해 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또 금방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금사빠라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는 게 사랑인데 그런 신중함 없이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빠른 이별이 찾아왔을 때 혀를 끌끌 차며 말한다. 가볍게 시작한 사랑이니 이별 또한 금방 찾아온 것이라고. 다음부턴 신중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나는 그런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인연을 만드는 일이 꼭 그렇게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누가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신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정한 것일까? 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금사빠라는 이름으로 줄여 부르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을까? 아니, 그 전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내가 원한다면 느리게 혹은 빠르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 걸까? 사랑에 신중한 이들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각자의 사연이 있고 신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랑에 신중한 이들은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은 꼭 옳지 못한 것처럼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누군가는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파스타를 좋아하듯 개개인의 가치 차이에 불과한 건데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는 것은 옳고 파스타를 좋아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무라며 네가 파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모양인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사랑도 같다. 개개인마다 그 고유의 속도가 좀 다를 뿐이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 영역의 차이이다. 옳고 그름 같은 건 없다. 사랑에 신중한 이들이 금사빠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근거는 거의 비슷하다.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니 네가 쉽게 상처받고 힘든 것이라고. 나를 보라고. 사랑에 신중하니 더 좋은 사랑을 시작하지 않냐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나는 사랑에 신중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도 100%의 확률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주변에서 사랑의 속도가 좀 빠른 이들이 시행착오가 좀 있긴 해도 그 실패를 겪으며 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리고 반대로 신중한 이들은 사랑에 상처받을수록 움츠러들며 더 외로워지는 모습을 많이 봤고, 사랑에 신중한 이들을 나무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금사빠들에게 마음이 간다. 사랑에 치이고 무너져도 움츠러들고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용기가 부럽기까지 하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신중함이 사랑에 기여하는 바는 상처받을 확률을 줄여주는 것 정도일 테지만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는 대담함은 그 여러 번의 상처 끝에 옆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들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굉장히 겁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늘 신중했다. 신중하지 않게 깊어진 인연은 반드시 나한테 상처만 주고 떠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나라는 사람에게 벽을 만들고 누군가가 다가올 때 밀어내기 바빴다. 하지만 신중하게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나를 떠나는 것은 다를 것 없었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만난 인연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떠날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오로지 그것뿐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알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분명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깊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에 두어도 될 사람인지, 떠날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신중해지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가차없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정도의 인연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굳건하게 옆을 지켜준 적도 있었다.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 누구라도 본인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 본 모습도 아닌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사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신중하게 누군가를 지켜보는 건 꼭 필요하지 않은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냥 차라리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
사랑에 빠진 순간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민하기보다 주저없이 풍덩 빠져보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관계라면 망설이느라 함께하지 못한 이 순간조차 너무 아깝다. 우리는 지금도 한창의 시절을 흘려보내고 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은 작년 8월에 10만 부 판매 기념으로 새롭게 다시 출판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훅 마음을 건드리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꽤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